오늘도 자녀들의 전화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매달 들어오는 용돈을 계산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병원비가 두려워 아파도 참고 계신가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님의 고백. 자녀들이 잘 되면 노후는 자연히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까지 모든 걸 자녀들에게 쏟아부었죠.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그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72세에 자전거를 배워 전국 일주를 준비하는 할머니. 매달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손주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63세 주부. 도자기 공방을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8세 예술가.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단 3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노후의 해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날 분은 김씨 할머니입니다. 1980년대 초반 25살에 결혼해서 남대문 시장의 작은 의류 가게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재봉틀 한 대가 전부였죠. 당시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렸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남편은 회사원이었는데 제가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이 반대했어요. 애는 누가 키우냐면서요. 하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죠. 당시만 해도 워킹맘이란 말조차 없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아이를 업고 시장에 나갔어요. 도매상들이 새벽에 물건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좋은 옷감을 고르려면 제일 먼저 가야 했죠. 그렇게 물건을 사서 가게에 진열하고 아이 분유도 먹이고 밤 10시까지 불이 꺼질 줄 몰랐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재봉틀로 수선도 하고 옷도 만들었죠.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무릎 담요를 3개씩 덮고 앉아 있었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죠. 에어컨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선을 잘했거든요. 옷이 마음에 들어도 크기가 안 맞는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수선해드렸어요. 입어보고 안 맞으면 또 고쳐드리고 그러다 보니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둘째도 태어났고 89년에는 셋째까지 생겼죠.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양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게 해주면 나중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잖아요. 저희 가게도 승승장구했어요. 월 매출이 4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첫째는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매달 과외비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1995년 첫째가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반대했지만 전 무조건 보내주자고 했어요. 당시 달러당 800원이었는데 매달 2,000달러씩 보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에 둘째는 의대를 가겠다고 하고 의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셋째는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때 가게도 팔고 집도 담보 대출을 받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이라도 저희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둘 걸 그랬어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장사할 때는 나중에 가게 팔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IMF 터지고 나서 매출이 확 줄었을 때도 둘째 의대 등록금 때문에 적금 들 생각도 못 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들에 대한 과잉 투자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한국에 올 시간이 없대요. 둘째는 대학병원 의사가 됐죠. 전공의 시절에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서 이해했는데 지금은 개원해서 더 바빠요. 명절에도 못 온다고 하고 설날에 50만 원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돈보다도 얼굴 보고 싶은 게 더 커요. 셋째는 그래도 가까이 살아요. 하지만 맞벌이에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대요. 저번에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랑 대출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데 썼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자녀들한테 투자한 돈의 절반만이라도 저희 노후를 위해 썼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고요. 젊은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마음에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엔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반면 이씨 할머니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보여줍니다. 저는 30년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일했어요. 1988년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큰 갈등이 있었어요. 제 월급 절반을 금융설계사와 상담해서 연금보험이랑 적금에 넣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격하게 화를 냈죠. 애들 과외비는 누가 대? 둘째 피아노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첫째 곧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은?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면서 결심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자녀들 용돈으로 살림하시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고. 남편을 설득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매일 밤 싸우다시피 했죠.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제 월급의 40%는 무조건 제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나머지는 가정경제에 보태기로 했죠. 대신 자녀 교육비는 남편 월급으로만 해결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교사 부부들은 전셋집에서 집을 사고 차를 바꾸는데 우리는 15년 동안 월세살이를 했으니까요. 자녀들 학원도 최소한으로만 보냈어요. 대신 제가 직접 영어를 가르쳤죠. 첫째가 대학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도 내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20년의 절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매달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개인연금에 전세금, 임대료까지. 자녀들 도움 없이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죠. 오히려 제가 자녀들과 손주들 용돈을 넉넉히 주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손주들 셋을 데리고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 떳떳하게요. 그때 큰 며느리가 한 말이 기억나요. 어머니처럼 멋진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두 번째 열쇠는 건강한 독립입니다. 강씨 할아버님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4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직원이 50명이나 되는 회사였죠.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자재값도 지불해야 하고, 하루라도 회사를 비울 수가 없었죠. 건강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침은 걸은 지 20년도 더 됐고, 점심도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술자리도 많았어요. 거래처 접대는 기본이고, 직원들과의 회식도 잦았으니까요. 담배는 하루 두 갑은 기본이었고, 운동은 꿈도 못 꿨죠. 집에서는 아내가 전부 해줬어요. 밥 차리는 것부터 빨래, 청소, 심지어 양말 벗는 것까지. 제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으라고 할 때마다 나중에 하고 미뤘어요. 정년 때까지만 버티자. 그게 제 목표였죠. 그러다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119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쌀을 씻어본 적도 없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랐어요. 반찬을 사다 먹으려고 해도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도시락으로 버텼는데 한 달 만에 위장병이 왔어요. 자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려고 했지만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지방 발령이 나서 멀리 있고 작은 딸은 애 셋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손주들 보느라 바쁜 큰딸도 저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고 결국 요양보호사를 쓰기로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젊을 때 건강보험료 내기 아까워서 최저 금액만 부었더니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적게 받는 거였어요. 한 달에 요양보호사 비용으로만 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작년부터는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당뇨랑 고혈압이 왔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져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게 됐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요즘은 매일 후회해요. 젊을 때 건강관리 좀 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배워둘 걸.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해요. 회사 키우느라 건강 잃고 건강 잃으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의 결말이네요. 반면 윤 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10년 전 62세의 남편과 사별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정말 막막했죠. 처음 한 달은 그저 멍하니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100세 시대 특집을 보게 됐어요.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 수도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제 생활을 기록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보자고 생각했거든요. 일기를 쓰다 보니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움직이질 않고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이러다간 정말 병들어 자녀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 스트레칭이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못했어요. 온몸이 뻣뻣하고 관절도 아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어요.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6개월 후에는 아침 1시간 운동이 습관이 됐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자세도 안 나오고 금방 지치고 창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20년 넘게 먹던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식단 관리도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 뒤에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서 직접 채소를 길렀죠. 농약 없이 키운 채소로 식사하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장터에 나가서 제가 기른 채소를 팔기도 해요. 수입이 크진 않지만 제가 정성껏 키운 채소로 이웃들도 건강해지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해요. 이러다 3년 전에는 수영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도 무서워서 발만 담그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형을 완주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실버 수영대회에서 동메달도 땄답니다. 제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녀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리더니 이제는 엄마가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절 보고 감동받았다며 같이 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72살에는 자전거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죠. 할머니가 무슨 자전거냐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됐죠. 올해는 자전거 국토종주에 도전하려고 해요. 제가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건강한 정신은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는 것. 이제는 제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세 번째 열쇠는 관계의 독립입니다. 조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남편과 자녀들이 제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출근 준비, 자녀들 등교 준비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죠. 제 개인 시간이나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집안일이 바빠서 하고 거절했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도 우리 애들 학원비도 아까운데 하면서 미뤘어요. 40년 동안 극장에서 영화 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하면서 집이 조용해졌지만 그때도 전화만 기다렸어요. 주말에 애들이 오겠지. 명절에 다 같이 모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바쁜 직장 생활에 육아까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죠.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자녀들 연락만 기다리다가 연락 안 오면 서운해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게 됐어요. 큰 변화는 작년에 찾아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매번 죄책감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자녀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을 했죠. 이제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보자. 처음으로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도자기 수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희 반에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수업 끝나고 자연스럽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자기 수업 끝나고 6명이서 모여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나누고 금요일에는 등산 모임도 해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도봉산도 거뜬히 오르내려요. 작년에는 도자기 전시회도 열었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로요. 자녀들이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최근에는 도자기 공방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초등학생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쳐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가장 신기한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예전처럼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요. 제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요.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서 제 근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큰딸이 도자기 수업을 신청했어요. 엄마랑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요. 도자기 모임 언니가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우리가 늙어 보이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꿈을 잃어서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는 제게도 꿈이 생겼어요. 내년에는 더 큰 공방을 열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좌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위로와 치유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거든요. 지금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들이나 배우자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로워져요. 하지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세상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인연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연들 속에서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요. 오늘 우리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결국엔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 노후는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어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바친 김 씨 어머님, 30년간 묵묵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이 씨 어머님, 건강을 잃고 후회를 하는 강 씨 아버님,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윤 씨 할머님, 도자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조 씨 어머님.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선물처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경제적 독립이 10년 후의 당당함이 되고 지금 내딛는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이 미래의 자유가 되며 새로운 관계를 위한 도전이 내일의 행복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을 쓸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녀의 엄마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당신의 선택이 가족 모두의 행복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